감염 소감 플러스 왜 뽑았는지를 설명하면서 팀원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단어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게 기본 뭐 민주주의나 수기민주주의 이런 거에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일 큰 개념, 상위 개념이라고 해요. 큰 원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든 수기민주주의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방소멸, 지방소멸이랑 지방자치, 뭐 지역 이렇게 이게 다 진주라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은 뭐 허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이 진주라는 우리 사는 지역 진주 이게 잘 되면서 수기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함께 되면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아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재미나게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지방 분권화가 되어서 뭐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민주화가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인구 두 번째 이제 인구 감소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시민 정치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런 작은 집단의 움직임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대책도 좀 궁금하다는 그래서 다른 모둠에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에 적었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 소멸이 괴담이라고 한데 제가 여쭤봤더니 괴담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다. 그 강의 내용에서는 이게 괴담을 하세훈님인가 그분이 그 괴담의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셔서 전 조금 안심도 했는데 실제로 합천에 가보시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정말 여기 살 사람이 있을까? 도시가 없어지는 게 군 단위, 작은 단위들이 없어지는 게 그렇게 느끼신 분도 오늘 여기 계셨고요. 그리고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 일반행정 지금 조규일 대표님 우리 그 시장의 어떤 행태가 생각났다. 이 강을 듣고 그렇게 하셨고 기후위기는 이제 얼핏 이제 나왔는데 세 번째 강인가 나왔는데 기후위기는 지방 전 세계적으로 나라 국가를 이제 경계 없이 너무 중요해서 거론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행복 공동체 이제 전 또 슬라우 이제 지방에 우울했던 그 지방 사람 그 도시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 프로젝트가 행복 10개명 제가 그 강의를 1강을 듣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10개명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제가 중간국가라고 예전에 어느 그 정치가인가 책에서 보게 됐어요. 중간국가. 국가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지방도 50가구 정도 마을이 서로를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더라고요. 150가구가 되어버리면 아파트촌이 돼버리니까 누가 사는지 모르고 좀 조용히 살고 싶어하고 오히려 더 많을수록 국가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권화 되어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부로 올라가서 수기민주주의 이 수기라는 거 좀 올라가지고 금방 찾아보니까 모두가 동의하에 일어날 수 있는 결정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민주주의네요. 대의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이 반영된 그런 국가에서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정치가 좀 이렇게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를 가졌는지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도 지방회생, 지방회생, 지방소멸, 기후위기, 제주가치, 수기, 환경, 참여민주주의, 행복한 공동체, 민주주의 공동체,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자 키워드로 가지고 있었고 1강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직 3강이 못 갔어요. 저희 2강에서 스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살아가도에서는 사실 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같이 이야기해서 그러면 뭐가 행복이냐를 같이 조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되돌아보는 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항상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복한 공동체에서 행복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혼자서 먹고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혼자서 즐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공동체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른 그런 행복한 공동체? 꿈보다 해몽이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가치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가치가 있는 걸 보고 진주가치가 있고 그러면 전국에 혹시 이름을 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이혁 대표님께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처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생각하지 않아도 공유하고 있었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걸 제주에서도 생각하고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민주주의는 뭘까? 수기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고 합의하는 거고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항상 큰 가치라고 생각했던 다수결이라는 게 어쩌면 횡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설득하고 합의하고 안 되면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설득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수기인데 학교에서 사실 이걸 배우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내가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우리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나도 책으로 민주주의를 배웠는데 내가 배운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민주주의가 체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결국은 사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초등학교 때까지 저요 하고 그렇게 발표를 잘하고 토의하고 의견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잘 적어서 밖으로 드러내는 말하기까지 잘 됐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입을 닫고 있고 열심히 누군가 말해주는 걸 적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대학에 가서 이제 다시 말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건 이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 얘기를 하다가 지방까지는 못 갔습니다. 공평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4꼭지 정도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하성우 연구소장님이 하셨던 절반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민주주의로 가면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 영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계상의 교수, 이제 이상현 교수가 어떻게 보면 이름이 이상혁인데 또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도 이제 민주주의의 그런 이상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행복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지방 소멸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영역에서 진주 지역 내에서도 이제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학교 현장이라든지 여기 군산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행신에 있는 학교와 또 여기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지역이 저 위쪽하고 좀 차별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고민을 그냥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역의회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필요한 영역들을 대표를 잘 뽑아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개인주의가 있고 집단주의가 있지만은 물론 나도 살아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집단이 살고 개인도 살고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그러면은 좀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강장화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반상회 활동도 하면서 실제로 지역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도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주와치 제일 최근의 단체 사진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마스크를 쓰자마자 이럴 시기였는데 이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주와치는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진주와치는 뭐 하는 곳이냐? 진주와치는 알다시피 시민단체인데요. 그러면 그 많은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진주와치는 어떤 게 다르고 왜 이런 활동을 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주와치는 일단 지역중심, 생활중심, 시민참여중심이라는 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2013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뭔가 전국 단위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이야기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지역과 생활을 중심으로 한 의제들을 설정하고 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와치는 또 지역정당을 지향하는 시민정치단체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진주와치는 지역정당을 지향하는 시민정치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거법상 그 정당이라는 게 5개의 광역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00명이 돼야 정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구성해서 지역의 권력을 획득하고 또 지역을 바꿔나가는 그런 주체로서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현행법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정당이라는 지향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만드는 진주의 미래, 이게 진주와치 슬로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40명의 회원이 진주와치를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그러면 뭘 할 거냐, 이 강좌가 끝났는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우리 포스터잖아요.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 부분에 이렇게 반상회를 열게입니다. 얼마나 보고가 있으시죠? 이렇게 있거든요. 하반기 시민 정치학교 참가자들과 함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반상회를 열게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참가하시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반상회가 뭘 하는 거냐는 소개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가급적 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반상회의 취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시민들이 좀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완벽하게 해놓은 건 아니고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논의를 하는 중인데 어쨌든 한 4가지 주제 정도로 반상회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특히 2강이랑 3강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 주민자치라든가 바뀌는 어떤 지방자치법의 문제 실제로 시민들이 뭔가 지역의 행정에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조례라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한 20년 만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시민들이 조례 안 보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라는 게 왜 어떤 걸 의미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주제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여기부터는 좀 우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먼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금산에서 한 14년 이렇게 살았었는데, 근데도 사실 금산이라는 동네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도 금산에서 계속 나왔고 그랬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금산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뭐 아는 사람들이고 그냥 주거지역으로서만 활용되는 경향이 큰 동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동네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는지, 또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의 답변을 좀 내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제 대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문제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좀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정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진주를 쪼개서 4번의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보시면 편성에서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공동 주최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한 4개 권역에서 4번 정도 모임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진주를 한번 쪼개봤어요. 되게 이상하게 쪼개져 있는데 혹시 이게 뭘 기준으로 쪼갠지 아세요? 행정구역? 도의원. 네, 도의원 선거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좀 웃긴 게 많죠. 네, 전혀 가까이 안 있는 동네들이 붙어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4개 권역을 쪼개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의로 그냥 이렇게 쪼개는 거에 따라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권역을 기준으로 모여서 한 권역 한 권역 모여서 진행을 하려 하고요. 4번의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한 번, 8월에 3번. 근데 이거는 권역별로 좀 이날 올 수 있는 사람 적다, 우리 권역은 하면은 날짜를 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번을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이 함께 해주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관상회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그러면 먼저 한번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어떤 건지 얘기해보자고 잠깐의 시간을 다시 사회자님께 넘겨드리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이거 빠릅니다. 잘 모르는 법으로 쓰는 전략을 쓰는데. 내 동네가 너무 이보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 너와 내가 신나게 살 수 있는 동네, 다 함께 의지하며 사는 동네, 랄랄라 걸면서 노래 부르며 듣는 동네. 이거 좋습니다. 마을을 살아 움직이는 동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네, 사람들은 흥겨운 동네. 네, 한번 이제 소감 그래도 했는데 어떤지 한 몇 분만 좀 듣고 그래도 끝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희란 쌤 아까 열심히 하셨는데 한번 오늘 좀 어떠셨는지, 우리 관상에서도 자주 뵙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관상에서도 자주 뵙겠지만 뼈를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1강부터 3강까지 강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뒤에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모르고 그 앞에 강의를 목적으로 해서 들었는데, 사실 강의를 들을 때도 너무 괜찮았거든요. 네, 철학 강의를 들을 때도 괜찮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콕콕 찔러주던 절간의 민주주의라든지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회생인데 우리가 뭐 작은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너무 괜찮았는데, 이제 오늘 직접 와서 그 강의 속에서, 카메라 속에서 보든 화면 속에서 보든 분들을
대면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나누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펼쳐놓는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또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또는 즐겁게 배웠던 걸 저희 우리 반에 가서 조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굴 참 반갑고요. 요런 이야기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인데, 저도 사실 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 사실 나누고 싶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연습하는 이 동네 사람 아니니까 좀 해봐야 그냥 연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재밌었고요. 환경에 대한 광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은치를 가지고 왔는데 진주같이 아까 보니까 생활 정치 네, 해서 진주가치라는 거를 행소에 조금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저기 김용국 선생님이 늘 가까이는 안 갔지만은 뵀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진주가치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 오게 되면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는 그 환경도 같이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저는 진주가치가 이렇게 모인 곳에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고 강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공부하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못 들은 이유는 요새 전부 비대면으로 뭐를 하다 보니까 진주가치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단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EX 대표님한테 이혁 대표님이 미디어 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 저런 분 다 아주 가까이는 안 지내봤지만 좋은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반상에 참 좋네요. 앞으로 몇 번 공유해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초성을 달아서 이렇게 참신한 걸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피가 난 아이디어다 싶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반상에 낀가져 있어요. 저는 처음 왔는데 이거 낯선 곳이었지만 그래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추구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다들 쉽게 어우러져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일 때문에 좀 피곤한데 그래도 옷을 또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하고 좋습니다. 아까 우리 팀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집은 김해인데 진도는 이제 3년차 됐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는 한은 좋은 기회가 되면 만나가지고 그런 많은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이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동네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